자명자주를 올립니다. 일상이 번거롭거나 딱히 바쁜 일도 없는데 이 간단한 작업을 제가 규칙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게으른 품성 탓이니까 이런 점을 제가 스스로 좀 거북하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어쨌든 이미 언급했듯이 이 자명자주 컨텐츠는 100개 파일이 될 때까지 게시될 겁니다. 또 진즉에 말씀드렸죠. 저는 약속을 이행합니다. 그러니까 대중의 호응이나 관심에 관계없이 100개의 그 자명자주 파일이 업로드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.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킨다고. 그러니 좀 도중에 좀 늘어지거나 게시가 늦더라도 그냥 가만두고 보면 어느샌가 100개의 파일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자명자주는 저의 팔자를 근거로 해서 저의 과거사와 현재를 팔자술의 포태물상 법수로 설명하고 또 미래사를 그려나가는,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검증해 보겠죠.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 신상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인 만큼 일반 구독자나 또 동호인 또 일반 유튜버들의 유저들이 이 콘텐츠의 게시 여부에 특별히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100개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몇 차례 공언할 만한 그런 뚜렷한 이유나 그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이제 그저 반복해서 살피고 듣다 보면은 종래의 그 운명학술이나 또 어떤 그 예측 술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새로운 그런 이수명리의 그 진화된 예측 논리가 이 자명자주 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겠죠. 또 그것을 자연 알게 될 겁니다. 또 이미 눈치챈 그런 또 좀 똑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치 한 권의 책을 저술하듯이 이렇게 자료로 남겨 공개해두는 작업을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. 이 계통의 동호인이나 학습자들이 그 실제 가치를 알아보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, 또 모르고 지나치고 이런 문제들이 저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거나 알아보는 인사들이 항상 제 예상치를 넘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는 어쨌든 몹시 유용한 그런 가르침이나 도구로 활용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가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조차 이미 알아보는 그런 현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이 50을 넘겨 이제야 겨우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 저의 위치는 그다지 자부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. 그런데 자신을 아느냐 모르냐의 경계는 잠에서 깬 그 일각, 그러니까 잠에서 깨서 한 번에 깨달았다, 한 번의 깨달음 이런 것과 같은 건데,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 지성이 고도로 극점에 이른 단계, 그러니까 독자적인 경지나 체계를 이룬 견해를 가진 자, 보통 우리가 일가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. 이런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니까 결코 만만한 그런 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백척간두진일보 이런 정신인데, 어쨌든 저는 그런 일가견을 이룬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어요.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뺄대죠. 그래서 알게 된 나라는 존재의 단면을 말하자면,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된 순간에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제가 기억해내지 못한 거죠. 그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했으니까 제가 알았던 것은 다 공허한 것이었어요.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합작된 때에 이르러 그 공이 이렇게 색으로 화연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.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이 이제껏 좀 치매적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. 몰랐던 거죠. 알고 있었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치매적 인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모르고 무의미하게 있던 그런 기억들이 합작되어서 나라는 그 존재의 정체를 하나씩 벗겨내는 그런 경지에 올랐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다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.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. 이 우주의 흐름과 그것에 의해 자연 합작되는 그 시운에 저를 알게 됐으니까 저는 제가 차마 노력했다거나 수도했다거나 수련했다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는 못하겠어요. 어쨌거나 저는 지금 아무 가진 것 없는 나이 50 중반의 허술한 가장의 한 사람인데 또 향후를 대비할 만한 대책이나 준비도 없고, 그러니까 또 당연히 주변에 대한 별반의 영향력이나 권위도 무색한
그런 허접한 인물이라고요. 그런데 제가 뭐 흔들리거나 불안한 구석이 없는 그런 당당함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가올 시간에 일어날 일들도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재미가 없네요. 자, 뭐 귀신씨 나라 까먹는 이런 이야기를 더 이어가다가는 아주 비호감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갈무리합시다. 어쨌거나 저는 뭐 아무리 고상하고 준엄한 이야기라도 재미라는 요소가 결격되면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진짜로 생각지 않죠. 뭐 진짜다 가짜다 떠나서 일단 그 합작의 요소가 없는 거죠. 합작의 요소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유머나 우리가 위트가 빠지면 합작이라는 윤활유가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윤활유로 제가 비유했지만 사실 키워드가 빠진 거죠. 이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. 뭐 가령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둘만의 웃음 코드가 없다? 그러면 그 연인 관계는 끝난 겁니다. 뭐 이건 어떤 뭐 위대한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화려한 색이 그런 사라진 무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참 참기가 힘든 거죠.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갑니다. 그러니까 그게 삶이 참 고독한 시간의 그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, 제가 최근에 이제 귀국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연이 된 한 사람하고 뭐 어떻게 이제 한번 서로 인사를 하자 해서 차 한잔 나누려던 그런 자리에서 반나절이 넘게 유튜브를 방송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어요. 뭐 이미 이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신동욱이라는 사람인데 뭐 공화당 총재라고 합니다. 당도 이제 창당하고 뭐 비서나 뭐 수행 비서나 또 기사도 없고 또 유튜브 촬영도 혼자서 하더라고요. 어쨌든 1인 1당의 그런 사람인데 특별한 캐릭터죠. 특이한 캐릭터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부인인 박근령 씨는 제가 과거에 면식이 있으니까 뭐 서로 이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어서 그런 뭐 담소하는 시간을 보내면 이제 그만이었는데 어쨌든 뭐 차 한잔 하다가 예전과 달리 즉흥적으로 촬영에 임했고 또 뭐 그저 평소의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. 아마 그 신동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과 뭐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자기 생각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고 하니까 좀 신도 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화면을 보면 그 제 사진이 인쇄된 두 개의 액자가 좌우로 배치돼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사전에 조율된 연출이었다는 그런 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 월강사라는 그 도심의 조그만 사찰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 이제 밑에 1층에 조그만 갤러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차 한잔 했는데 그 월강사에 애초에 그 예전부터 그 가지고 있던 제 사진 액자예요. 그래서 뭐 그거를 촬영을 한다니까 구색을 맞춘답시고 갖다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촌스러웠죠, 화면이. 그리고 이제 이 자명자조도 또 제 생각을 그냥 마음이 일 때 그냥 읊조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편집이나 대본이라는 요소가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니까 더러 말에 조리가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아무튼 이날 촬영을 하고 그 화면을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좀 봤는데 차마 그 화면 속에 제 모습을 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뭐 근래에 제가 사진 찍기도 싫어하고 또 거울로 제 모습을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뭐 어쨌든 그 내용이 뭐 누구나 다 즉흥의 은행이 서툴 수는 있는 거니까 그 뭐 내용은 제가 별반 유감스러울 것이 없었는데 저는 그저 제 모습이 보기 싫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보는 제 모습은 좀 늙고 추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입가 주변에 그 하관이 몹시 거슬렸어요. 그 입에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힘을 주고 입모습이 아주 부자연스러웠는데 사실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다행히도 이제까지 이제 심신이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뭐 크게 아팠던 기억도 없고 또 병원 신세를 이렇게 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뾰족한 현침의 물상을 두려워합니다. 그 자수는 현침을 두려워한다 이런 거 명리물상 뭐 실전 57총과 그 책에 이렇게 또 명리 36구세 제가 요약해놨죠. 그래서 이제 자수 자일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주사 같은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. 그리고 또 제 주변에 한의도 많고 제 제자들도 한의사들이 많은데 그 침술 같은 것도 한번 제가 경험도 못 해봤고 또 이렇게 한 대 뭐 놔주려고 해도 뭐 누구나 다 간단하게 맞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도 저는 뭔가 이렇게 찌르거나 하는 행위를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이렇게 오싹거리고 또 누군가가 옆구리를 찌르거나 뭐
안마 같은 것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고 이러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아픕니다. 또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뭐 저는 쥐나 이렇게 바퀴벌레 그런 것 굉장히 무서워합니다. 뱀도 좀 무서워해요.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하고 눈싸움에서도 저는 지기 때문에 제가 괌에 있을 때 아주 큰 바퀴벌레하고 복도에서 눈싸움을 펼치다가 제가 눈을 깔았던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불행하게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제 인생과는 상관이 없던 그런 병원을 한동안 다녀야 되는 불우한 처지에 놓였어요. 저는 그냥 병원에 입원할래 감옥 갈래 그러면 전 감옥 가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저는 주사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.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일 그 극악무도한 그 치과를 제가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제가 이제까지 병원에 별로 간 일이 없는데 어릴 때 뭐 치과에 갔던 기억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쨌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쨌든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무장해제 당해야 되는 거죠. 거기다 특히 치과는 뭐 바보처럼 입 계속 벌리고 누워서 그 무장해제를 당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제가 끔찍해요.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현재 왼쪽 윗 어금니부터 하나씩 다 발치를 해놓은 상태라 저는 진짜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합니다. 웃는 순간 완전히 이제 합주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그걸 제가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저는 뭐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무의식적으로.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웃는다는 것도 참 부자연스럽고 참 힘든 거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이런 현상은 제가 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. 아무튼 반나절 내내 그것도 뭐 녹화도 아니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에서 한번 뭐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계속 무의식 중에 입가에 힘을 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입술도 좀 비뚤어지고 표정 전체가 어색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제대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씹고 이러지 못하니까 한쪽으로만 씹고 이러니까 입가의 근육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또 주름이 져서 이렇게 좀 처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 모습을 제가 보는 게 참 힘든 겁니다. 뭐 이제 방법이 없죠. 이제 눈 딱 감고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또 내 전두엽과 측두엽이 그냥 아주 애처롭게 진동하는 소리도 이제 감수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좀 무섭습니다. 차라리 제가 그냥 옛날에 태어나서 개마고원을 말 타고 달리면서 그냥 오랑캐들과 그냥 검과 창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찔러대고 그냥 뭐 긴 칼로 그냥 살육의 현장에 제가 나가라면 저는 치과보다 그걸 택하겠어요. 그리고 차라리 총칼 들고 전장터에 제가 출장하라면 당당하게 제가 용감하게 나서겠는데 왜 이렇게 치과는 무섭죠?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 가자는 저희 엄마에게 다음 좀 미루자고 다음 주에 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종일 좀 칭얼대고 그랬어요. 아이고 뭐 이제 쓸데없는 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자명저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. 이 문패가 이제 3분 극장 나의 운명 아닙니까? 그래서 뭐 늘 그렇듯이 이제 제가 팔자술 포태물상 기법의 이제 합생합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과 세계 관계를 제가 그동안 얘기했죠. 어쨌든 그런 팔자술기로 채워지는 자명저조의 본론은 3분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됩니다. 자, 뭐 올해 해년이죠. 그리고 저 뱀띠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회충의 한 해죠. 자, 사회충이라는 것은 치아를 발치하거나 교정하는 때 물상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치아가 부러져서 하나 정도를 수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체를 다 발치해가지고 치아를 아주 많이 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 위에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이제 한쪽 잃으니까 꽤 많이 이제 보수를 해야 될 때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사화를 해수가 충격하면 팔자에 이제 연간 을목하고 세운의 이제 기토가 사회충으로 내 가지고 이제 사중의 경금, 해중의 간목이 이렇게 장간이 합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사화해 기물 전체가 다 손상당해서 없어지죠.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럴 때는 좀 이제 많은 이제 신체 손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치아들을 이렇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, 네 개 이렇게 이제 발치하게 되고 신체 손상이 좀 있는 겁니다. 도리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치명적인 시기를 저희 치아들이 다 때워주니까 이것도 정말 고마운 그런 물상 대체죠. 그런데 이제 이 신체 손상이 이제 뭐 가벼운 건 아니죠. 어쨌든 이렇게 무거운 그런 상황이니까
이런 신체 손상이 대체하는 물상의 그 범위와 효과가 실제 아주 엄청난 거예요. 그러니까 육친이라든지 그 인연과의 단절도 이런 그 치아를 이제 수리하는 그런 물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. 또 비단 뭐 치아뿐 아니라 비용도 나가고 건강에 손상이 함께하는 거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포테로 이제 재성의 사화의 절충물상이 이제 딱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치과 가는 것도 솔직히 되게 겁나지만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가자고 해도 좀 칭얼거리고 하는 게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수월이니까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미루는데 뭐 해올에는 다 손을 봐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명운과 한 해의 그 세운과 달리 이제 월의 운을 보는 법은 원칙적으로 좀 성격을 달리하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쟁압이라든지 재형재충 같은 그런 현상을 성립시키진 않아요. 하지만 이제 그 세운의 지지글자가 겹치는 그 세운의 지지글자하고 겹치는 시점을 월운에서 또 일이나 뭐 시운에서는 일종의 변곡점이나 이제 모멘텀으로 보는 시각부터 일단 정립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이제 사해충이 되는 시점이면 사월이나 해월에 사해충의 물상이 좀 더 뚜렷한 현상으로 실감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제가 4월에 벌써 이제 발치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아니 현대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의료기술도 아주 눈부시게 발전했고 특히 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뭐 이 치아를 이거 발치하고 뭐 임플란트하고 이러려면은 뭐 도리 없이 그 이를 빠진 채로 이렇게 합주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을 느꼈습니다.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좀 이렇게 좀 감쪽같이 또 뭐 한순간에 뭐 원샷 원킬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해월이 이제 다가오죠. 그래서 저는 뭐 불행히도 얼마 안 가서 이제 극한의 공포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지금도 제가 새로운 병원을 또 검색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뭐 가급적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병원으로 수소문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제가 하니까 저보고 굉장히 엄살을 떤다고 그 간호사가 이렇게 투약 주고 또 뭐 병원장도 저한테 그러는데 사실 저는 무섭고 아픈데 어떡합니까? 근데 어쨌든 뭐 이참에 이제 제가 한번 교통을 또 이제 감내내야 되고 그것도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뭐 가급적 한 방에 또 뭐 아니면 일정 시기에 국한해서 교통을 다 겪기를 제가 하느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가 이제 제가 일지자수에 포커스를 두고 자명자모조의 내용을 꾸미는 때니까 뭐 사회충만 얘기하면 좀 그렇죠. 그래서 이 치아에게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을해월 다음에 이제 병자월 상황도 한번 보겠어요.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는데 그 해월에는 이제 사화의 단절물상이 이제 충격되니까 신체적 손상이 있겠죠. 이제 을해월 상황입니다. 11월.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어쨌든 뭐 오랜 세월 저와 동구대학 동락 같이 해온 저의 조용하고 아주 숨은 그런 가신인 이 치아들과 작별할 시간입니다. 굉장히 슬픈 일이네요. 그리고 이제 이 사와 이 대역의 물상이 어쨌든 요동치니까 그러면서 신작국을 짓죠. 이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귀국했지만 또 일시적 원행에 또 역마 현상도 이 시기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연말에 이제 병자월이 오면 다시 또 양인이 동할 겁니다. 이제 이 병자월이 오면은 간단히 이제 그 여러분은 그 뭐 유튜브의 다른 화면을 통해서도 저의 또 좀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봤던 그런 모습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엊그제까지 병원에서 뭐 어린애처럼 울부짖던 그런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겠죠. 물론 그때 뭐 치아 교정이 다 된 것도 아닌데도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저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데 이제 경자년 내년 경자년의 그 운기를 이제 병자월부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경자년에는 저의 모습이 또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 제 모습은 아주 부자연스러웠죠. 그리고 사실 이게 2013년 이제 단절물상이 일어났던 계산년부터 올해 기해년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었죠. 이 사와 이 해 그 기간 여정에 저는 좀 지치고 또 처진 저의 모습을 내내 제가 봐온 거예요.
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많이 늙은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이제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죠. 근데 요즘은 뭐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원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런 시간을 흐른 건 무관하게 제가 내년에 저의 모습이 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. 분명히 달라집니다. 소도에서 제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저의 모습은 이제 내년에도 많이 바뀔 거고 여기에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될 여지는 없죠. 물론 뭐 이제 발치된 치아가 복원됐으니까 또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상이 바뀝니다. 저는 좀 이렇게 사치스러운 그런 일면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피부 미용이나 이런 뭐 그루밍 제품 이런 데는 전혀 제가 관심이 없어요. 시술도 관심이 없습니다. 뭐 간단한 뭐 그런 보톡스나 필러도 주사를 놓는데 제가 주사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선크림 같은 것도 제가 발라본 적이 없어요.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죄수들이 이제 그 운동을 하면 뭐 전부 다 그 선크림을 아주 잔뜩 바릅니다. 전부 다 피부 관리는 해요. 근데 아마 이렇게 선크림 같은 거 아예 이렇게 바르지 않은 사람이 몇 안 될 텐데, 그리고 운동장에 그 뭐 대학교에서 좀 운동하고 또 제가 뭐 그 괌에 있는 2년 내내도 뭐 저는 이렇게 스킨을 예전에 이제 젊을 때 이제 어릴 때 이제 군대에서 쓰던 그 스킨 브레이서인가요? 그 미제 상품 아주 쌉니다. 그 뭐 한 몇천 원 안 하는 건데 그것만 저는 계속 씁니다. 그래서 또 로션 같은 것도 잘 바르지 않는데요.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피부를 가꾸고 이런 게 체질에도 맞지도 않고 또 제 나름 기준에서 남성성에 위배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좀 회피하는 성향이 좀 제가 짙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뭐 신경 안 쓰고 뭐 피부 관리 이런 거 안 해도 2020년 경제년의 제 모습이 그런 대로 좀 보기가 뭐 제가 보기에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사물과의 어떤 작별, 그 다음은 뭐 좋든 나쁘든 그 변모된 모습을 그런 기약하기 마련이죠. 그래서 이번 이제 자명제조의 문패 이제 제목은 뭐 제가 이제 변화, 변모 이런 걸로 이제 붙여보려고 하는데 그 치아와의 작별이 좀 애달프니까 작별로 이렇게 제가 문패를 달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. 자, 근래 하여튼 어쨌든 모습하고 좀 다를 겁니다.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남자들도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눈썹에는 문신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하죠. 그런 거 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지나치면 저는 그냥 박수무당의 기운으로 봅니다. 그런 게 뭐 특별히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죠. 하지만 보통 기도들이 열려 있는 친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방송할 때도 이제 다 이렇게 분장하고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예의니까.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맞지 않더라고요. 근데 그건 또 너무 떡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이야 당연히 화장하고 이렇게 하죠. 다 신기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박수무당 이러니까 뭐 얼핏 뭐 그냥 제가 그냥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고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다 이 얘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쭉 툴을 통해서 제가 뭐 조상의 영가도 다 읽어냅니다. 근데 저는 뭐 보이거나 들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나 제가 맞습니다. 영성이 그런 것 같아요. 하여튼 영성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. 항상 밝고 분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영성에 초입해서 뭐 영성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영성적인 물이 어떤 거냐? 스스로 불안하거나 또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들 일이 없는 거죠. 확고부동한 사람입니다. 이건 이제 공자가 말했던 그런 40대 불혹하고는 좀 다른 거죠. 조금 다른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지성의 끝자락에서 간두질부에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성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기도라든지 뭐 독경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양생, 뭐 수밀, 또 뭐 수련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좀 무겁고 또 자, 어마무시한 얘기를 제가 너무 쉽게 이렇게 주절주절 됐는데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.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어쨌든 일지자수와 연계해가지고 현 시점, 그러니까 지금은 갑술을이죠. 갑술을의 운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언급해보고 당장 뭐 내일, 다음 주, 다다음 주에 나타날 저의 그 상황. 제가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 건 없다고 했어요. 뭐 예정된 일은 있지만 그러한 것을 제가 예측을 해보고 제가 실제로 겪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